인간이 지구에 무슨 짓을 해왔는지 이젠 알아야 합니다. 앞서 1편에서 현존하는 가장 강력한 기후온난화 대책은 2015년 파리협약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2017년 이 기후협정에서 탈퇴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표면적으론 감축하겠다고는 하지만 집약도라는 좀 애매한 감축 기준을 적용했습니다. 결국 파리협약도 각국의 이익이 반영된 반쪽짜리 협약이 된 것인데 자세히 한번 알아볼까요? 파리기후협정의 공식 명칭은 파리협정입니다. 이 협정은 2015년 12월 12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채택됐습니다. 협약에 참여한 국가는 EU와 중국, 러시아, 일본, 우리나라를 포함한 160개 국가. 목표는 현재 2020년 배출량 대비 55%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겁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2030년까지 각 나라는 목표한 만큼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여야 합니다. 우리나라도 BAU 대비 37% 감축해야 하죠. 그런데 여기 심각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심각한 문제 때문에 파리협정이 성공해도 온난화는 멈출 수 없습니다. 지금부터가 중요하니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파리협정에선 이산화탄소 감축 기준을 3가지로 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BAU, 절대량, 집약도입니다. BAU는 Business as Usual의 약자로 평상시 했을 경우란 뜻인데 우리나라처럼 BAU 대비 37%라고 하면 2030년에 배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산화탄소량 대비 37%를 줄이란 것입니다. 지금 배출하는 양에서 37%를 줄이는 게 아니라 앞으로 늘어날 양을 예측하고 그 늘어난 양 대비 37%란 뜻입니다. 앞으로 얼마나 늘어날지 정확하게 모르니 BAU를 크게 잡아버리면 실제로 감축해야 될 양은 줄어드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2030년 BAU를 850메가톤으로 잡았습니다. 2018년 배출량이 700메가톤인데 말입니다. 두 번째 감축 기준은 절대량인데 이건 말 그대로 기준연도 대비해서 줄이겠다는 거라 가장 절감 효과가 큰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가장 실효성 없는 방법은 세 번째 기준 집약도입니다. 집약도는 국가 경제 발전 정도에 따라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겠다는 건데 GDP가 성장해도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일정하게 유지하겠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100이고 GDP가 100이면 집약도는 1입니다. 그런데 경제가 발전해 GDP가 200이 되면 집약도는 0.5가 됩니다. 실제로 감축한 건 없는데 집약도는 1에서 0.5가 됐으니 50%를 감축한 게 됩니다. 얍삽한 방법이죠. 그런데 그걸 또 채택한 나라가 중국과 인도입니다. 이런 식으로 협정을 뜯어보면 유럽의 일부 국가를 말곤 이산화탄소 배출을 실질적으로 줄이겠다는 나라가 없습니다. 결국 파리협약의 내용을 모든 나라가 지켜도 지구온난화를 멈출 수 없습니다. 그런데 유엔은 이걸로 향후 10년간 이산화탄소 발생량이 55% 감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WHO의 무능함이 코로나 사태를 악화시켰는데 국제기구가 기후 문제도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게 아닐까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다만 동물 친구들이 지금도 자기들이 왜 죽는지 모르고 사라져가고 있단 걸 만물의 영장이라 칭하는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야겠습니다.